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위한 보험 금융 지침서, 보험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설명서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자기야, 안 가면 안 돼? 금방 올 거지? 안녕. 네, 조심히 갔다 나 와. 올게. 네, 잘 가. 오늘 저녁에 술 한잔 어때? 콜? 오케이, 콜. 아내가 여행 간 동안 한바탕 술자리를 이어간 남편 때문에 병원 신세의 수술까지 받게 되는데, 이렇게 언제 어떤 일로 받게 될지 모르는 수술. 나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스텐트 삽입술인가? 그거 벌써 두 번째잖아. 이미 진단비 2천만 원 다 썼지. 거기다가 수술비에 입원비에 돈은 계속 나가는데. 야, 그래서 내가 보험 점검 받고 수술비 보험 꼼꼼하게 들으라고 했잖아.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수술비 보험 어디까지 준비하셨습니까? 연령이나 성별 또 가족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술비 걱정도 크실 텐데요. 자, 그래서 마련해본 오늘의 주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되는 수술비 보험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수술비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해 보시고요.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험극장으로 본격적인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닭살 행각으로 시작하는 고구마 사이다 부부. 똑바로 좀 해봐. 내가 제대로 하면 후회할 텐데. 우리 자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쁘셨나? 태어날 때부터? 아, 근데 나 이 미모 유지하려면은 나도 운동 좀 해야겠어. 비켜봐. 잘 뵙자. 미모 유지. 잡아. 응?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천천히 해, 천천히. 아, 그게 언제적 얘긴데. 의사 선생님도 꾸준히 운동하라고 하셨잖아. 그래도. 나 운동해야 돼. 아내가 자궁 근종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이들 부부는 서로를 격려하며 건강 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너희도 잘한다. 해야지. 외출을 해도 언제나 한 쌍으로 움직이며 서로를 챙기기 바쁜데요. 추워. 아이고, 추워. 손시렵겠다. 자. 우리 자기가 이렇게 따뜻하게 손 잡아주니까 따뜻하고 너무 하나도 안 춥다. 춥지? 솔솔 풍기는 고소한 냄새에 지나가던 친구가 먼저 알아봅니다. 아이고, 어디서 깨볶는 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너희 부부였네? 아, 얘 감자야. 야, 너 협지 좀 수술 받았다면서 얼굴 많이 좋아졌다? 아, 요즘에 술을 못 먹었더니 아주 그냥 입이 근질근질하다. 넌 건강 괜찮지? 아, 그럼.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관리해야지. 맞아. 보험도 미리미리 다 들어놨고. 너 이번에 보험금은 제대로 받았어? 또 우리 집안이 혈관 쪽이 약하잖냐. 그래서 미리 진단금 2천만 원이나 넣어둔 게 있어서 다행히 그걸로 잘 이겨냈지. 그러면 수술 보장까지 잘 받은 거야? 아니? 이번에 우리 와이프가 수술 받은 이후에 보험 상담받고 우리 보험 다시 가입했잖아. 아, 그래? 그럼.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할 나이. 고구마 사이다 부부는 얼마 전 겪은 일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수술비 보장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요. 뭐? 아니, 나보다 내 보험금의 몇 배를 더 받았잖아? 수술은 한 번 받았는데 보장은 중복으로 받는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수술로 인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수술비 담보로 각각의 질병에 한하여 최초 1회안으로 지급되는 진단비 보장과 달리 수술 1회당 수술비 보장 금액을 지급하며 반복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기야, 안 가면 안 돼? 나도 자기랑 떨어져 있는 거 너무너무 싫은데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20년 만에 처음 가는 여행이거든.
자기가 조금만 참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알았어. 금방 올 거지? 그래, 알았어. 선물 꼭 사오고. 알았어. 알았어. 안녕. 네, 조심히 갔다 와. 올게. 그래, 잘 가. 여행 가는 아내 배웅도 참 유난스럽게 하는 고구마 씨. 금방 와야 돼. 안녕. 그러나 아쉬움도 잠시 급히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감자냐? 오늘 저녁에 술 한잔 어때? 콜? 오케이, 콜. 그래. 하하, 아내가 여행을 가자마자 고구마 씨는 바로 술 약속부터 잡고 보는데요. 얼마만이야? 나도 어제도 건강 관리 함께하던 아내 없다고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180도 바뀌어도 됩니까? 그동안 금주해오던 친구 박감자 씨까지 한껏 풀어지고 맙니다. 야, 똑바로 그래. 우리가 참아도 너무 참았나 봐. 야, 한 잔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쭉쭉 들어. 장난 아니야. 야. 우리 와이프 오면은 이런 술도 못 먹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일은 삼겹살에 소주 어때, 소주? 가자. 내일 우선 집에 가고, 내일. 술도 모자라 매일 고기에 기름진 음식까지. 이제는 저녁이 되면 더욱 바빠지는 고구마 씨. 밤마다 슬금슬금 술자리를 위해 나가는 모습을 보아하니 조만간 탈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급히 실려간 고구마 씨. 결국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까지 받고 겨우 한 고비를 넘기는데요. 자기야, 빨리 와. 미안해, 자기야. 남편의 갑작스런 수술 소식에 여행 가방도 못 풀고 달려온 아내 사이다 씨. 미안해. 자기야, 잠깐 여행 다녀온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야, 나 하나도 안 아파. 나 술을 잘 받아서 하나도 안 아프니까 걱정 말지 마. 몰라. 나 얼마나 놀란 줄 알아? 놀 필요 없어. 나 하나도 안 아프고 곧 퇴원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그 수술비도 보험금으로 잘 해결됐으니까 그만 퇴원할 거야. 수술은 잘 된 거야? 괜찮아. 최근에 나온 수술비 보장으로 보험을 리모델링한 고구마 씨의 경우 5대 기간 수술비, 2대 질환 수술비 이외에 질병 수술비 및 64대 질병 수술비에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텐트 삽입술 치료 시 약 3,500만 원 이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 보장까지 꼼꼼하게 챙겨 보험을 리모델링한 고구마 씨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감자야. 너도 문병 온 거야? 무슨 소리야. 나도 너랑 같이 술 먹다가 또 수술 받게 됐고. 아니 뭐야? 나 없는 동안 둘이 또 술 마신 거야, 여보? 아니야, 무슨 술이야. 야, 너 술 먹었냐, 술? 아니. 아픈 이유가 다 있었구만들. 아니야, 나 그냥 아픈 거야, 그냥. 정신 좀 차려. 너 아파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그동안의 행적이 모두 탄로난 두 사람. 야, 근데 넌 수술비 보험 덕분에 병원비 걱정이 없다면서? 나는 이번에 스텐트 수술만 벌써 2번째인데 이미 진단비 2천만 원 다 썼지. 거기다가 수술비에 입원비에 돈은 계속 나가는데 그 기본 질병 수술비 몇십만 원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야, 그래서 내가 보험 점검 받고 수술 보험 꼼꼼하게 들으라고 했잖아. 야, 수술 받을 때마다 보험금이 나오는데 그걸 왜 안 듣냐? 아니, 수술비 보장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지. 야, 우리 와이프가 다 보험 들어가서 우리 다 해결됐잖아. 말을 안 들어. 그치, 자기야. 아유, 그것보다 둘이 만나서 술 먹으러 다니는 게 더 문제 아니야? 아니야, 술. 아이고, 또 한 번만 먹기만 해봐, 아주. 건강 관리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고구마 씨와 사이다 씨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지난 2회 때
굉장히 닭살 돋는 애정 행각을 보여줬던 부분인데요. 당시에 이 아내인 사이다 씨가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했는데 보험금을 받긴 받았지만 이 같은 수술을 했던 그 신중녀 씨의 보험보다 훨씬 못 받았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던 사연이었습니다. 2명의 여성이 모두 수술비 보험에 가입을 했긴 했는데 한 명은 생명보험사, 또 한 명은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보험금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차이인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제가 먼저 생명보험사의 수술비 보험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생명보험사의 수술비는 1종에서 5종까지 이 수술 방법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네.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큰 수술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종 수술을 예시를 들어보면 맹장 수술, 요실금,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을 들 수가 있고요. 비교적 좀 간단한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수술은 골 이식 수술, 그리고 각막 이식 수술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종 수술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 관연 수술, 그리고 유방 절단 수술, 4종은 위 절제 수술, 그리고 5종에는 심장이나 신장에 대한 이식 수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5종 수술처럼 아무리 큰 이 수술일지라도 네. 사실상 그 보장되는 한도가 3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5종 수술이 한 300만 원 정도까지밖에는 지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열거된 모든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금액이 좀 제한적이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생명보험사는 그렇다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질병 수술비 그리고 상해 수술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질병을 수술하게 되시면은 이제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상해로 수술하실 경우에는 상해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몇 가지 보장이 안 되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네. 네, 제왕절개 수술 그리고 치질 수술. 태아 소파술 등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술 등을 이제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질병 수술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설정된 가입 금액을 내가 수술 때마다 그 약정된 금액을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안 되는 게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네. 생명보험사의 수술비 특약의 경우에는 많게는 5종은 뭐 30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고 반면에 손해보험사의 수술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치질 수술이라던가 제왕절개 수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손해보험사 수술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손해보험사 수술비 특약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복층으로 설계를 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치질의 경우에는 네. 기존에는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많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도 중복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구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술별로 보장 금액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복층 구성을 했을 때 최대치로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시를 드릴 건데요. 네. 제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했으니까 머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뇌혈관 수술비입니다. 여기에서는 4,550만 원을 복층 구성을 했을 때 최대치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장질환 수술비, 마찬가지로 4,55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는 폐질환 수술비입니다. 3,55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여자의 그 생식기, 양성 종양에 대한 부분들, 작은 군종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63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절염의 수술비 580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복층 구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좀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앞서서 고구마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장을 잘 현명하게 받았는데 똑같이 이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박감자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격하게 지금 보험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뭐죠? 박감자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만 준비를 해놨었기 때문에 최초의 혈관 질환 진단비 한 번만 네. 2천만 원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2천만 원을 사실 생활비로 이미 다 쓴 상태고 그 다음에 수술비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보장이 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수술을 받거나 뭐 스텐트 시술을 받거나 하더라도 더 이상의 이제 진단금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기본으로 챙기는 게 진단금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박감자 씨 또한 뭐 준비를 잘 해놨다라고 보여지는데, 진단금과 수술비, 과연 어떤 것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좀 답을 주십시오. 네. 저는 네. 진단금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요즘 의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술까지 안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단순히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약물 치료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약물로만 치료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단금 먼저 준비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김지혜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네. 예, 그러네요. 또 혹시 반대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 네, 수술비를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진단비보다는 수술비 보장이 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네. 일단 저렴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암 진단비면은 말 그대로 암으로만, 그리고 뇌 관련된 질환 진단금이면은 뇌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좀 약간 한정적입니다. 그런 반면에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진단금보다는 수술비 쪽을 대해서 먼저 준비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상호 전문가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요. 그래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평균 수명을 보면 뭐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2.4세를 벌써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오래 사는 건 오래 사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를 또 챙겨보는 게 바로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라에서 2012년부터 건강수명이라는 걸 체크하기 시작을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2012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9세였대요. 근데 이때 건강 수명은 65.4세였답니다. 근데 2016년에 또 검사를 해보니까, 체크를 해보니까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은 82.4세인데, 이때 역시 건강 수명은 65.2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균 수명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수명이 한 17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골 17년이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약들을 드실 수도 있고 수술을 또 많이 하실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받고 끝날 진단비보다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선택하기 어려우시죠? 예,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이 또 준비해 두신 보험에 대해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상담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저 굉장히 건강하고 뭐 코피 한 번 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맹장 수술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맹장 수술부터 심장 수술까지 수술은 언제 누구에게나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다.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실 수술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자, 그런 만큼 대비를 잘 해둬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하는 수술 좀 기준으로 수술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201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은 대표적으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네. 평균 수술비가 96만 8천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죠. 근데 고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766만 원. 그리고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2,832만 3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술비가 이게 평균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이 수술비에 대해서 좀 더 나오실 수 있고 좀 덜 나오실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내장이라든지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종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진단비가 따로 이렇게 있는 경우는 다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술비가 이렇게 좀 세세한 어떤 질병에 관해서는 더 많이 폭넓게 좀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비 보장이 진단금과 함께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기만 한 이 수술비 걱정,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 두신다면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걱정이라면 그러면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험료는 어느 정도 들까요? 네.
안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비싸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55세, 65세 남녀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네. 여기 수술비에는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관련한 수술비도 들어가 있고 뭐 장기 이식 수술비라던가 뭐 64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일반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같이 구성을 했고요. 55세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 100세 만기이고 월 보험료가 한 2만 5천 원대로 구성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2만 원대로 저렴하게 구성이 되고요. 오. 네. 65세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은 4만 원대, 그리고 여성분은 3만 5천 원대로 이렇게 수술비를 폭넓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단 한 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가입 금액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야, 오늘 들어보니까 이 수술보험 정말 너무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나는 실손도 있고 건강보험, 뭐 암보험 없는 거 없이 다 준비했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이거 다시 못 들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꿀팁 네. 있을까요? 네.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료를 일단 줄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보장 기간을 줄이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수술을 뭐 90세 이상, 95세 이상 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드물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굳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약간 몇천 원에서 뭐 만 원 단위로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장 기간을 줄이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납입 기간을 늘리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납입 기간을 늘리면 월에 내가 내는 보험료 자체가 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그 부담감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물가 상승률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5만 원과 그리고 뭐 20년 후에 5만 원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납입 기간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고 더더욱이나 그 납입 면제라는 기능을 좀 활용을 하시면 그 안에 혹시라도 납입 면제에 해당되는 질환이 생기셨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험료를 면제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술비 보험 준비를 할 때 좀 눈여겨볼 만한 가성비가 높은 특약들 있을 것 같거든요.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보험료 좀 저렴하면서도 보장 금액이 큰 수술비 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좀 알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5대 장기 이식 수술 특약이라고 해서 이제 5대 장기라 하면 이제 심장, 신장, 간장, 췌장, 폐장 요 5가지에 대해서 이식 수술을 할 때 수술비가 지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조혈모 세포라고 하면은 이제 혈액이 그 백혈구하고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나뉘기 전 단계인 세포를 말하는데 보통 이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은 백혈병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식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각막 이식 수술 특약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각막에 대해서 이식 수술을 하실 경우에 또 수술비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진단 그 수술비를 2천만 원씩 받는다는 가정하에 보험료 측정되는 걸 보면은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보통 몇십 원대에서 많이 비싸봐야 몇백 원 단위입니다. 와, 네. 한 번 수술 받으면은 2천만 원씩 이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가성비 높은 보험이라고 한다면은 요 세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특약이네요. 네. 네, 저는 요실금 수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손해보험사 일반 수술비에는 질병 수술비에는 그 요실금 수술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네, 대부분 제외가 되어 있고 보장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요실금 그 수술을 했는데도 그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요실금 관련한 특약들을 따로 가입할 수 있게 요즘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방송을 보시면서 어머님분들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면 그 요실금 관련된 수술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살면서 한 번쯤은 맞닥뜨릴 수 있는 이 수술.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되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질병으로 인한 이 수술비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뭐 넘어져서 혹은 사고가 나서 이런 상해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럴 때도 수술비 보험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갱년기 이후의 여성을 좀 예로 들어본다면, 뼈가 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골절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요. 이때는 또 수술비 보험을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시청자님께서 골절 사고를 입으셨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보상 청구를 좀 도와드린 기억이 있는데, 보상을 이렇게 쭉 보니까, 5대 골절, 뭐 골절 진단비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한테 이제 어떤 사고시냐고 자세히 여쭤봤더니, 옷을 입으시다가, 한쪽 이렇게 일어나서 입으시다가 한쪽을, 이렇게 균형을 못 잡으셨군요. 네, 균형을 못 잡으셔서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서 넘어지셨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대퇴부에 골절이 오신 거예요. 네. 쉽지는 않은데, 네. 5대 골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골절 진단비가 지금 50만 원과 그리고 5대 골절에 해당되는 진단비가 또 200만 원. 그리고 골절 수술비가 20만 원, 5대 골절 수술비가 200만 원.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상해 수술비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또 100만 원이 또 추가 지급이 되어서 총 570만 원의 보상금이 또 나갔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중복 보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골절 진단비나 골절 수술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넘어졌을 때 여러 군데 골절이 생겼다 하더라도 네. 한 번만 지급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가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골절 여러 군데 당했는데 한 번만 주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골절 치료비의 경우에는 이런 다발성 골절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보장해주는 특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출시된 골절 치료비를 가입하신 시청자님께서 정말 우연히 빙판길에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와 팔꿈치 골절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골절 진단비 기존에 있었던 50만 원과 상해 수술비 100만 원 해서 150만 원이 나오고 거기에 이 다발성 골절이기 때문에 어깨 수술비 240만 원 그리고 또 팔꿈치 골절 180만 원 해가지고 거의 600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또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골절 진단비나 수술비가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보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이 수술비 보험. 자, 그렇다면 뭐 주의사항이나 또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시청자님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시청자분께서 가입하신 증권을 살펴보니까 그 수술비 특약에 대한 그 내용이 갱신형 수술 특약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시고 갱신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험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셨는데 그럼 이거를 보험을 전부 다 해약을 하고 다시 또 새로 가입을 해야 되냐고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수술비 특약이 갱신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부 다 해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수술비 특약 갱신 부분만 특약 삭제를 하시고 나머지 이제 그 비갱신 수술비 보험을 하나를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은 전체적인 큰 손해 없이 비갱신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보장의 범위를 좀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만 지급이 되지만 이 수술비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하신다면 도움이 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에 관련된 질환을 좀 보면 보통 뭐 뇌출혈 수술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뇌출혈은 뇌의 그 큰 범위에서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발병률이 없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뇌졸중 수술비를 가입하시긴 하는데 사실 뇌졸중도 60에서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뇌에 대해서 100% 보장을 받으시려면은 사실 이 뇌혈관 질환 수술비라고 이 수술비 특약을 넣어야지 100%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흔히들 많이 가입하시는 급성심근경색 수술비가 있어요. 네. 심장 관련한 수술비인데요. 사실 이 특약에 관한 수술비도 심장 관련해서는 한 10% 미만 발병률이 있기 때문에 심장에 관련해서 100%
수술비를 모두 지급받으시려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수술비를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좀 폭넓은 수술비를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유, 이제는 뭐 가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네네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방송 보시고 네. 72세 된 어르신께서 연락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뼈가 약해져가지고 좀 상해나 이런 거 좀 준비하고 싶은데 가입할 수 있는 게 있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이런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도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보험, 수술비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나이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저희 쪽에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술비 보장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연 내 보험은 어떤 수술이든 보장이 아주 든든하게 되는 보험인지 자, 지금 바로 증권을 확인해 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보험 사용 설명서, 시청자 상담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죠. 응답하라 보험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전화 또 홈페이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 예, 저는 경기도 구리에 사는 40대 중반 남성인데요. 네. 현재는 가구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밤에 좀 늦게 퇴근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네. 우연히 이제 이 보험사용 설문서를 시청하게 됐는데요. 방송에서 증권을 확인해 보라고 하시길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처음으로 증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제 보험이 다 갱신이더라고요. 네, 예. 예, 또 와이프 보험은 CI 보험인데다가 갱신이라고 표시된 것들이 많아서 저희 부부 보험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께서 이제 미리 저희에게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담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보험을 보니까 그 LTC 종신보험이더라고요. 혹시 이 LTC 보험이 뭔지 알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전혀 모르겠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증권을 봤더니 LTC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LTC가 이제 약자인데요. 롱텀 케어의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기 요양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지급이 되는 건데 지금 가입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 연계돼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장기 요양 상태가 되는 이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가 좀 까다롭다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어떤 거는 갱신이라고 써져 있고 또 어떤 거는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갱신이라고 표시된 것만 갱신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 보험을 보니까 뭐 일반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이지만 그 외에 뭐 추가 질병 사망이라던가 암 진단금 그리고 수술비 보장 같은 경우에는 다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 보험의 납입 기간인 20년을 채운 후에는 나머지 갱신 보험은 계속 내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팔목 관절이라든지 어깨에 무리가 좀 많이 와 있는 상태고요. 주변에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강하지만 관절에 대한 걱정이 좀 있고요. 네. 와이프도 나이 들기 시작하니까 손목이랑 어깨 아프다고 해서 제가 밤마다 주물러 주고 있는데 앞으로 걱정이긴 합니다. 네, 두 분의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일단 저희 부부한테 사망보장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살아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들로 준비를 하고 싶고요. 네. 방송 보기 전에는 개념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실손보험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도 좀 챙기고 싶고 아무래도 외벌이다 보니까 보험료는 지금 내는 거에서 더 내고 싶지는 않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리모델링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장 분석을 좀 꼼꼼하게 해볼까요? 보장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 남편분의 경우에는 LTC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한 달에 15만 8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특약들을 좀 정리해보면 일반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암진단금은 3천만 원 되어 있지만 이 부분 갱신형으로 되어 있고 수술비 보장 역시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의 보험에서는 갱신형을 좀 정리하시고 비갱신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내분의 경우에는 CI 종신보험으로 한 달에 16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세요. 이분은 사망보험금 4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 그리고 이분도 역시 암진단금 3천만 원 준비되어 있지만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CI 추가 진단금이라고 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모두 갱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으로 가입된 보험들은 좀 비갱신형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분 다 뇌출혈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뇌졸중이라던가 조금 더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진단비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 한 달에 내시는 보험료는 한 31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실손이 없기 때문에 실손에 대한 보장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내분을 위해서 잘 주물러주는 우리 자상한 남편. 네. 이분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잘 보완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기존에 가입하신 그 LTC 종신보험과 CI 보험은 정리하는 것을 권유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보험료로 전체적인 종합보험과 그리고 실손보험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장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 32대 관열 수술비 500만 원, 그리고 64대 수술비 50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이렇게 아내분과 각각 동일하게 권유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만 추가를 했을 때 한 달 내시는 보험료가 건강보험료는 14만 4천 원 남편분 보험료고요. 그리고 20년 납 100세 만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갱신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한 달 보험료 17,000원으로 남편분은 총 한 달 보험료가 16만 1,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아내분은 건강보험료가 13만 8,000원, 그리고 실손보험료는 2만 5,000원으로 합계보험료가 16만 3,000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분 총 보험료 합했을 때는 기존 내시는 보험료하고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실손 보장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보험료 절약 방법,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24시간 열려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보시죠. 오늘도 현장으로 출동한 보험 사용 설명서. 보험 리모델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뢰인을 찾아온 곳. 카페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갤러리도 아닌 것이 도통 알 수 없는 그때. 와우, 우아한 모습으로 그림 앞에 앉아있는 한 여성 발견. 안녕하세요. 분위기를 듬뿍 마신 바리스타 서영빈 씨. 뭐 차 한잔 하셔야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오셨는데 한 잔 드셔야죠. 드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고르세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만드는 서영빈 씨. 아주 프로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커피 나왔습니다. 늘 즐겁게 살고 있는 그녀를 위해 오늘도 남기현 전문가가 등장했습니다마는, 아니 이거 봐, 전문가 양반 안 들어가고 거기서 뭐해요? 이건 또 뭡니까 대체? 지금 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리고 있습니다. 어째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여기가 오늘 갤러리 카페라고 전달을 받아서요. 저 미술적 혼을 한번 불태워보려고 했는데 예술적으로는 전혀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의뢰만 하는데 제일 잘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기현 전문가라고 하고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카페 왔는데 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도와주실 거요? 네.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장실 청소부터 하실래요? 네, 저 그런 거 잘합니다. 커피는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럼요. 저 커피 되게 좋아하죠. 아, 그러세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그러면요? 일단 네, 이게 그라인더라는 커피 가는 기계고요. 이거를 누르면은 커피가 나와요. 먹어는 봤으나 만들어 본 적은 없다는 남기현 전문가. 어머,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세요? 칭찬이. 이게 잘 들어갔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완전히 잘하셨어요. 이야, 그가 간 커피가 또르르 떨어지고요. 어우, 거참 고소해 보이네요. 맛은 어떨런가 몰라. 커피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험하시는 게 쉬우세요? 보험이 아니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보험하세요. 자, 그럼 이제 직접 만든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슬슬 상담에 들어가야겠죠? 오랜 시간 카페에 머물며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는 의뢰인의 고민,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또 그리고 여기서 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커피 뽑아가지고 템퍼 하는데도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커피 머신에 이걸 꽂는데 이 관절하고 이런 뼈가 다 힘이 딱딱 들어가요. 걷다가 이제 서 있으니까 허리 아프고 무릎에 아프고. 사실 그전에도 많은 보험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해지하니까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고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되고 늘 가시방석 같은 건강을 염려하며 사는 그녀의 기존 보험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부터 보험의 재구성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서영빈 씨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서영빈 씨는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인분들이 치매를 걱정하는 만큼 치매와 간병인 보험에 관심을 보였고, 늘 서서 일하는 직업 특성상 허리 디스크와 관절 특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선 서영빈 씨가 가입한 보험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해지 환급금은 없지만 적은 보험료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5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고, 치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증 치매만 보장 가능해 경증 치매에 대한 보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가족 중 암 환자가 있었던 만큼 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였지만 보장 내역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서영빈 씨 보험 리모델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입한 손해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되 치매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암 진단비, 질병 후유 장애 보장이 추가된 보험을 신규로 제안해 드립니다. 신규 가입할 종합건강보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50대 중년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3대 진단비를 설정했고요. 노후에 가장 걱정이 되는 질병 1위인 치매는 중증이 아닌 경증 치매로 인지능력과 사회 기능을 측정하는 CDR 척도 1단계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특성상 발생 가능한 허리와 어깨 관련 수술 및 질병, 상해 후유장애 3%를 설정해 휴직 기간 중에도 생활비 명목으로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영빈 씨 보험료는 10만 원이 증가했지만 건강한 중년과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보장은 최대한으로 받게 되고 휴직 기간 중에도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림과 함께 즐기는 이 커피 한 잔의 여유. 그 우아한 공간에서 바리스타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영빈 씨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보험료 다이어트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다양한 꿀팁과 또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비법 많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